워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울워커 공식 가이드를 진행하게 된 오윤입니다. 소울워커는 폐허가 된 시대에 15년 만에 공백이라는 공간에서 뱉어진 이능력자들의 이야기로 워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오늘은 워커님들의 보다 슬기로운 클라우드림 생활을 위해 소울워커 설치에서부터 간단한 UI 확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울워커는 스팀에서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스팀을 열어서 여기 검색창에 소울워커를 검색, 여기 보이는 소울워커를 클릭하시고 게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설치되고 바로 실행하실 수 있답니다. 이 화면은 게임에 접속하시면 가장 자주 만나게 될 화면입니다. 기존의 RPG 게임을 많이 해보셨던 워커님들이라면 익숙하기도 하고 동시에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요. 소울워커의 U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션 모드와 UI 모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울워커 UI는 액션 모드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액션 모드는 게임 내에서 보다 재미있고 몰입도 있는 플레이를 위해 마우스를 움직이면 캐릭터의 시점이 변하는 모드입니다. 게임을 처음 접속하면 다양한 옵션들, 클릭하고 싶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마우스가 안 보여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가 UI 모드입니다. Alt키를 누르면 UI 모드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소울워커에서는 UI 모드에서만 마우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왼쪽 위 UI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본 정보 메뉴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캐릭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캐릭터 초상화, 레벨과 캐릭터 이름, 캐릭터의 체력을 보여주는 HP 상태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울 게이지 상태바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울 게이지, 일명 SG는 스킬 사용 시 필요한 에너지로, SG는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캐릭터에 따라 HP를 소모하거나 스킬로 회복하는 등 캐릭터마다 고유의 SG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캐릭터의 상태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성 아이템, 그리고 내 캐릭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기본 정보 메뉴 위에도 이렇게 아이콘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들은 내 캐릭터가 현재 부스팅 모드 중이라는 의미랍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어떤 부스팅 모드인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 상단 인터페이스로 넘어와 볼까요? 이곳에는 미니맵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물 박스 같은 게 있죠? 이건 스타트 대시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소울워커를 처음 시작하는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스타트 대시는 20일 동안 진행이 가능하며 7일 동안 다양한 미션이 오픈되고 모든 미션을 클리어할 경우 완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I자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무슨 아이콘인지 감이 오시죠? 도움말 아이콘입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캐릭터를 생성하시는 분들이라면 UI 모드를 켜서 이 도움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하시면 게임 플레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도움말 아이콘이 안 보이면 ESC 도움말 버튼을 통해서도 이 메뉴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움말 아래에 데일리 미션 아이콘이 보일 텐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데일리 미션은 문자 그대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숙제 같은 미션이랍니다. 데일리 미션은 게임 플레이 시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미션은 오전 9시에 초기화되며 매일 새로운 미션들이 추가된답니다. 미션 앞쪽 이곳을 체크하시면 미니맵 하단 요약 UI가 활성화되어 손쉽게 데일리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자, 데일리 미션 창도 닫아봅시다. 데일리 미션 창을 끄면 옆에 미니맵이 보입니다. 미니맵에서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채널도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른쪽의 돋보기를 통해서 미니맵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지구본 버튼은 미니맵이 작아 보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큰 지도인 월드맵을 보여주는 버튼이고,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은 미니맵 상에 보여질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택 가능한 정보는 파티1, 리그1, 퀘스트, 포탈, NPC로 너무 많은 정보가 뜬다면 이 기능을 통해 선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답니다. 미니맵에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퀘스트 아이콘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퀘스트와 관련된 아이콘은 크게 퀘스트 발급, 대화 가능 상태, 완료 가능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퀘스트 아이콘은 크게 3가지 색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노란색 퀘스트 아이콘은 메인 퀘스트, 파란색 퀘스트 아이콘은 서브 퀘스트, 초록색 퀘스트 아이콘은 반복 퀘스트 아이콘입니다. 이 3개의 퀘스트 외에도 점점 더 성장하며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퀘스트들이 있는데요. 빨간색 퀘스트 아이콘은 중요 퀘스트, 주황색 퀘스트 아이콘은 캐릭터의 승급과 각성 컨텐츠의 퀘스트, 하늘색이지만 둥글둥글한 모양을 한 퀘스트 아이콘은 이벤트 퀘스트, 마지막으로 보라색 퀘스트 아이콘은 시즌2에서 새로이 추가된 소울워커의 개인 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 캐릭터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아이콘들은 이렇게 색상 외에도 형태를 통해 그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느낌표의 퀘스트 아이콘은 수락이 가능한 퀘스트, 회전하는 듯한 퀘스트 아이콘은 대화가 가능한 퀘스트들의 아이콘이고, 물음표의 퀘스트 아이콘은 완료가 가능한 퀘스트들의 아이콘입니다. 다만 똑같은 물음표라 하더라도 회색의 물음표 퀘스트 아이콘은 이미 진행 중인 퀘스트의 아이콘이니 퀘스트를 진행할 때는 참고해주세요. 미니맵 아래에는 퀘스트와 데일리 미션 요약창이 있는데요. 이 미션 요약창에 미션을 띄우려면 단축키 J를 눌러 퀘스트 창을 연 다음 요약이 필요한 퀘스트 앞 이곳을 클릭하여 체크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미션 요약창에 퀘스트가 등록되면 요약창 왼편에 어느 쪽으로 가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화살표를 통해 안내해 준다고 하니 워커님들의 플레이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측 하단의 메뉴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캐시샵, 인벤토리, 게임 메뉴밖에 안 보일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메뉴들만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숨겨진 게임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메뉴는 소울워커 플러스, 그리고 특정 기간에만 개방되는 소울패스, HEMS, 캐시샵, 랭킹, 캐릭터 정보, 소울메이트, 인벤토리, 스킬, 아카시, 게임 메뉴 등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중요한 메뉴들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살펴볼 메뉴는 소울워커 플러스입니다. 소울워커 플러스는 기존의 프리미엄 PC방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소울워커를 편하게 즐기고자 하시는 워커님들을 위해 준비한 기능입니다. 소울워커 플러스는 크게 아이템 혜택과 부스트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30일, 60일, 90일 단위로 구매 가능하며 한 번 구매 시 모든 캐릭터에게 동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소울워커를 좀 더 편하게 즐기고자 하는 워커님들은 소울워커 플러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소울패스입니다. 소울패스는 항상 개방되는 것이 아닌 특정 기간에만 개방되는 기능인데요. 게임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소울워커의 컨텐츠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무료 보상과 유료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보상이 있으며 소울패스 미션은 단축키 J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퀘스트 창에서 데일리 미션, 패스 미션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세부 미션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HEMS, 우편함 메뉴입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메일링 시스템, 줄여서 HEMS는 워커님들 간의 재화를 주고받거나 일부 퀘스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보관함, 그리고 계정 메시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68레벨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 우편 발송 시에는 소정의 제니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친구가 보낸 아이템이나 일부 퀘스트 보상 아이템을 받을 때에는 받은 메시지함에 들어가 받은 메시지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눌러 직접 수령하거나 상단의 전체 수령 버튼을 눌러 아이템을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옆에는 캐시샵이 있는데요. 캐시샵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캐시샵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RPG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 스펙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메뉴는 바로 이 캐릭터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 정보 메뉴입니다. 캐릭터 정보 메뉴는 왼쪽 상단에 캐릭터 사진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P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메뉴들을 함께 살펴보면 기어 장비 탭에서는 내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물론이고 경험치와 계급 정보, 그리고 칭호와 간단한 내 캐릭터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 메뉴를 통해 게임 화면 왼쪽 위 캐릭터 정보에서 보이는 사진과 채팅할 때 표시되는 말풍선, 그리고 그 옆에 외형 메뉴를 통해 머리 스타일, 색상, 얼굴, 눈색, 피부색 등의 캐릭터 외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 메뉴에서는 지금 착용 중인 패션 아이템은 물론이고 캐릭터의 보이스와 스킬 이펙트, 그리고 브로치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워커 여러분이 새로운 패션 아이템이 생길 때마다 브로치를 번거롭게 교체하지 않고 손쉽게 외형을 바꾸실 수 있도록 소울워커에서는 액추얼 아이템과 비주얼 아이템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답니다. 캐릭터 정보창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여기 이곳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자, 다음 메뉴는 소울메이트 메뉴입니다. 소울메이트는 시즌2에서 처음 선보인 기능이라는 거 모두 잘 아시죠? 소울메이트 메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울메이트들과 소울메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 그리고 스토리와 소울메이트 보이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소울메이트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아참! 아직 소울메이트가 없으신 워커님들은 캐시샵에서 소울메이트 무료 뽑기를 통해 나만의 소울메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 뽑기는 매일 오전 9시에 리셋되고 있으니 아직 소울메이트가 없다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무료 뽑기를 통해 나만의 소울메이트를 획득해보세요. 소울메이트 파견을 통해서 소울메이트를 파견 보내실 수 있는데요. 파견 메뉴를 통해 탐사 지역 리스트와 지역별 보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특성 목표를 맞추시면 추가 보상을 얻으실 수 있고 탐사 포인트를 초과하실 경우 초과한 만큼 더욱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울메이트 정보 메뉴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울메이트의 스킬과 레벨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특성 정보를 못 맞추더라도 파견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니 매일 아침 9시에 초기화되는 소울메이트 파견 콘텐츠에 잊지 말고 도전하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는 크게 일반, 패션, 캐시 총 3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 탭은 장비를 포함한 일반 아이템이, 패션 탭은 코스튬 아이템들이, 캐시 탭은 아카식 레코드, 캐시샵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혹은 이벤트로 받은 보상들이 보관되는 곳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인벤토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인벤토리가 필요할 때 이 슬롯 확장 버튼을 누르면 인벤토리 확장권을 사용하여 인벤토리 슬롯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확장권은 자파상인 NPC 요미를 통해 100만 제니로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하단에는 아이템 강화나 재련에 사용되는 재화인 에텔, 부커TV에서 고급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재화인 BP, 캐시샵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인 소울캐시, 게임 내 가장 일반적인 재화인 제니의 보유량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퀘스트 보상을 수령할 수 없으니 인벤토리 확장은 꼭 잊지 말고 여유가 될 때마다 꼭 해주세요. 다음은 스킬입니다. 스킬은 크게 스킬, 마스터리, 스킬 배틀룸, 제스처, 이모티콘, 보이스링, 승리 모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킬 탭은 메이즈 내에서 사용할 스킬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스킬 포인트는 액티브 스킬을 제외한 패시브 스킬과 마스터리 스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리 탭은 전 캐릭터 공용 패시브 스킬인데요. 성장 중인 플레이어에게 추천하는 배틀 마스터리와 숙련된 플레이어에게 추천하는 테크니컬 마스터리로 분류됩니다. 각 마스터리 스킬은 5레벨 단위로 스탯 증가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5의 배수로 찍어주는 게 좋다는 사실 꼭 참고하세요. 다음은 스킬 배틀룸 탭입니다. 친선전에서 사용할 스킬을 설정하는 페이지로 친선전과 메이즈는 사용하는 스킬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울워커에서는 워커님들을 위해 분리해 놓았답니다. 제스처와 이모티콘, 보이스링, 승리 모션 탭은 나의 캐릭터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으로 각각의 메뉴에서 나의 캐릭터에서 사용할 제스처, 이모티콘, 보이스링, 승리 모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 사용 시 선택한 효과나 컨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들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아카식입니다. 아카식 레코드, 일명 아카식은 소울워커의 핵심과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카식도 캐시샵에서 아카식 무료 뽑기를 통해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카식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여기를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외에도 여기 게임 메뉴 버튼을 눌러보시면 게임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게임 진행 정보 메뉴, 퀘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퀘스트,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 체크 메뉴는 물론이고 내가 소속될 리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목해야 할 메뉴는 메모리얼, 아이템 거래소, 파티, 포스 찾기 메뉴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메모리얼 메뉴입니다.
메모리얼은 일종의 수집 시스템으로 특정 메이즈에서 설정된 테마에 맞춰진 물품을 수집하여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메모리얼을 완성시키면 해당 디스트릭트 테마에 맞는 코스튬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런 게 소울워커만의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RPG 게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장비잖아요. 모든 장비가 운이 좋게 드랍되면 좋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은 잘 안 뜨는 게 RPG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필요한 아이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하시거나 필요한 아이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아래의 세부 옵션을 선택하여 아이템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래소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HEMS 우편함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매한 후에는 우편함을 확인해주세요. 거래소라면 아이템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도 가능해야겠죠? 아이템 판매는 인벤토리 메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거래소 출품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판매를 위해 수량, 개당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는 9%, 등록 수수료는 3,000젠이랍니다. 수수료가 부담될 때는 판매 수수료 면제 티켓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품수 증가 티켓을 통해 개인이 출품할 수 있는 수량 이상의 물품을 출품하거나 출품 기간 연장 티켓을 통해 출품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참, 물품 출품의 경우 레벨 68이 넘어야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파티, 포스 찾기 기능입니다. 파티와 포스는 모두 혼자서 격파가 불가능한 메이즈를 공략하기 위해 친구 혹은 동료들과 함께 게임하는 RPG의 꽃과 같은 기능인데요. 파티는 4명, 포스는 파티의 확장 개념으로 총 8명까지 함께해서 메이즈를 공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혼자서 어렵게 사람들에게 부탁해가면서 찾기보다는 파티 포스 찾기 기능을 통해 나와 같은 메이즈를 가는 사람들과 함께 메이즈를 공략해보세요. 다음으로는 마이룸입니다. 클라우드림 생활로 지친 워커님들을 위해 마이룸은 소울워커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사이드 컨텐츠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마이룸이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있고 꾸미기 꿀팁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클릭해보세요. 다음은 조작 안내입니다. 조작 안내는 게임 내의 조작 방법들이 궁금할 때 쓰는 기능인데요. 키보드 내의 조작 기능 메뉴, UI 퀵슬롯, 매크로 채팅 등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게임을 조작하다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도우미 같은 존재랍니다. 다음으로는 클로젯입니다. 클로젯은 기본적으로 보유한 코스튬을 넣어두는 옷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요. 착용하지 않는 코스튬들을 클로젯에 보관하거나 아직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코스튬들을 착용하여 먼저 꾸며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스타일리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랍니다. 다음으로는 워커 가이드입니다. 워커 가이드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곳으로 워커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기면 언제든 빠르게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곳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메뉴입니다. 시스템 메뉴에서는 쿠폰 입력, 환경 설정, 이상 좌표 탈출, 선택 화면을 거치지 않고 캐릭터를 교체할 수 있는 캐릭터 교체, 캐릭터 선택 화면 이동, 그리고 게임 종료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상 좌표 탈출이라는 기능이 다소 생소하시죠? 이상 좌표 탈출 기능은 아직 폐허가 된 세계이기에 간혹 발생하는 이상 좌표 현상에서 캐릭터를 탈출시키기 위해 있는 기능이랍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이상 좌표 현상에 빠져 간혹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부담 없이 이 기능을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단 UI입니다. 하단 UI는 일상 UI와 전투 UI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상 UI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상 UI에는 단축 아이템 등록 메뉴와 제스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제스처는 스킬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 아래에는 내 캐릭터의 현재 경험치와 행동력, 그리고 현재 내 마우스 모드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행동력은 일종의 피로도 시스템입니다. 행동력은 기본적으로 200이 주어지고 메이즈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울워커는 매일 오전 9시 행동력이 초기화되고 있고 만약 오늘의 모든 행동력을 다 쓰지 못한다면 다음날 오늘 사용하지 못한 행동력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추가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에는 보너스 행동력이 초기화되니 행동력 보너스가 무한히 쌓이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행동력은 돗자리 아이템이나 회복 물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데요. 보너스 행동력이 남은 상태라면 회복되지 않으니 행동력 회복 시 꼭 주의하세요. 오늘 소울워커의 기본 UI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지 않나요?
소울워커는 워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항상 더 나은 게임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노력 중이니 언제든 게임에 관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이나 네이버 라운지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루도 허투루 쓰는 일 없이 소울워커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워커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개발팀 모두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